자, 이번 클립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외 정세가 되게 불안정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리는 안정자산을 찾아서 투자를 하죠.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달러이고 금일 겁니다. 그러면 오늘 이 클립에서는 이 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고자 합니다. 자, 먼저 79 이러면은 바로 저게 금의 원소 번호죠. 그 다음 1064. 자, 순금은 되게 무른듯해도 녹는 점이 1064도나 된답니다. 자, 그 다음 AU는 뭐의 줄임말이냐? 오름의 줄임말로서 새벽을 뜻하죠. 여기에서 새벽 동이 털 무렵 하늘이 누렇게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황금을 나타내는 그 기호 AU를 찾았다라는 것, 표기를 했다라는 것. 자, 그러면 이 오름이면 좀 생소할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오로라, 아우라 이러면 이게 다 뭡니까? 바로 이 새벽의 여신인 이 오로라에서 나오는 거. 아우라는 어떤 기운이 느껴지잖아요. 이 황금빛 기운이 느껴진다는 그 의미에서 오로라에서 나오는 거고, 오름도 오로라에 변형된 형태로서 이 새벽을 뜻하죠.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게가 바로 황금 기호 AU라는 거. 자, 그 다음 이 오로라는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헬리오스 또는 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남매지간이죠. 자, 이들이 이동수단은 뭡니까? 황금마차죠. 이 황금마차를 타고 쭉 돌아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색깔이 그 황금의 색깔을 닮아서 그 하루가 굴러가고 하루가 이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이 오로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우리 북극과 남극, 특히 그 극지방에 우리 이 자기장이 대류를 하는 데 있어서 질소 분자와 산소 분자 또는 원자가 이온 상태로 있는데, 태양에서 불어오는 이 태양풍은 플라즈마 상태 아닙니까? 그것도 이온 상태죠. 그 이온과 이온이 서로 부딪혀서 산란 현상이 일어나서 특정 산소와 또는 질소와 서로 부딪혀서 이온을 주고받는 그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색깔이 파랬다가 빨갰다가 자줏빛이 됐다가 이렇게 하죠. 그것도 오로라라는 거. 자, 그 다음 이 49 이러면은 좀 생소할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면 어떻게 될까요? 49ers. 자, 1849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전 세계적으로 금강이 막 터졌다. 이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죠. 하지만 그게 일부 지역 극히 조금만 금강을 찾아냈을 뿐이지 실제로 가서 다 허탕을 쳤죠. 그 중에서 한 명 누가 또 있습니까? 그 유명한 이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죠. 이 사람이 갔는데 웬걸 가보니까 금은 없고 하루 일과를 꼬대게 하고 나니 그때 당시 입었던 이 옷들은 빨리 헤어지고 하루 만에. 그래서 안되겠다, 질긴 옷을 만들어 팔자 해서 만든 게 바로 그 유명한 이 바이스 아닙니까? 레비 스트라우스 이런 조합해가지고. 자, 노다지는 우리 일본에 우리가 식민 통치가 시작되기 이전에 단계별로 철도 부설권, 강산 채굴권 이런 게 넘어가죠. 그 중에서 이 강산 채굴권이 어떻게 미국인들한테 넘어갔는데, 이 미국인들이 이 강산을 누구를 이용해 캐겠습니까?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을 이용해 캐겠죠.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 이 금이 포함된 이 철강석을 터치하지 마라. 물으면 저게 뭐냐, 왜 그러냐 이러면은 노터치 이랬다고 하죠. 터치하지 말라고. 근데 사람들은 저 강석의 이름이 발음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노터치에서 노다지로 들어줬던 거죠. 그래서 저게 노다지인갑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유적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이익이나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훨씬 더 큰 경우를 노다지라고 하죠. 자, 이 터치스톤은 뭘까요? 바로 실제 이게 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현무암의 일종입니다. 그게 바로 시금석이잖아요. 이 금의 강도. 진짜 만약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금이라고 받았는데 이게 불순물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를 모르니까 이 시금석에 순금을 긁었을 때와 불순물이 섞였는 것을 긁었을 때 이 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게 바로 시금석이라는 거죠. 자, 그다음 이 플래티넘은 그냥 이 금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 연관금속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. 이거는 원소계가 78번이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합니까? 100번.
백금이라고 하죠. 자, 이 용어는 스페인어로 작은 은이다 라고 하는 이 플래티나에서 나오죠. 자, 근데 우리 이 플래티넘 이러면은 우리 어떻게 익숙해져 있었습니까? 이 음반과 관련해가 음반이 대박난 음반 있죠. 판매고가 뭐 정확한 기준은 없어도 뭐 많이 팔린 음반 이러는데, 그래도 우리나라에 한 100만 장 정도 팔린 이 음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? 백금으로 음반을 딱 만들어가 증정해주는 이 플래티넘 음반, 그게 바로 요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플래티넘 뭐 가요계에서 말하는 뭐 100만 장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다음 금과 관련해서는 저 디오니소스와 미다스를 인물적인 측면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죠. 디오니소스는 누굽니까? 술의 신 아닙니까? 이 미다스는 누구냐? 바로 고대 왕국인 이 프리기아 왕국,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?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죠. 자, 여기가 요즘으로 치면 어디냐? 소아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? 우리 뭐 아나톨리아 이런 얘기를 하죠. 동방의 땅이라는 뜻인데, 이게가 자 뭐냐? 터키 지역입니다. 터키 지역의 고대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미다스죠. 근데 이 미다스 왕이 굉장히 은혜를 잘 베풀었답니다. 그래서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도 어떤 은혜를 받아서 네 소원이 뭐냐 이러니까 자기 손이 닿는 모든 물건이 황금이 되게 해달라 라는 소원을 빌었고, 그래 소원을 이룬 듯 했으나 어떻게 사랑하는 딸을 만지는 순간 금으로 바뀌죠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이 탐욕의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진심으로 또 뉘우치고 해서 이 디오니소스 왕 신에게 자기 잘못을 빌죠.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네 손을, 그때 당시 이 프리기아 리디아 왕국에 있는 팩톨러스 강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. 그게 뭐 역사적 사료로는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, 거기에 손을 씻었는데 그 손에서 씻겨 나온 금이 아직도 그 강, 지금 뭐 현재로는 무슨 강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그 강에서 이 사금 행태로 채취할 수 있다, 그런 전설이 있죠. 자, 그러면 이 리디아, 자, 이 왕국이라고 하는데, 이 리디아 왕국에서 최초로 이 금화 형태를 만들었거든요. 그게 뭐냐? 바로 이 호박금이 정확히는 요 백금이라고 보면 된답니다. 금과 은의 합성 형태의 어떤 금이죠. 요걸 가지고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그 화폐를 사용했다는 거. 물론 이 금을 채취하고 금화로 만드는 이 기술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요 리디아 왕국 요보다는 이집트가 되게 활발했죠. 이집트 딱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? 황금 가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? 그 황금 가면을 만들려면은 금을 채취를 해야 되고 그 기술이 있어야 되고, 그러면은 이집트 이전에는 또 어디였을까요?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, 그쪽이 아무래도 금과 관련해서 최초의 사금 기술이나 금 채취 기술이나 이런 게가 발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도 하죠. 자, 그러면 이 호박금을 뭐라고 하느냐? 일렉터럼이라고 하죠. 자, 그러면 콜럼버스는 뭐 다들 아시죠? 콜럼버스가 금과 관련해서는, 자, 콜럼버스가 뭐 향신료만 찾아서 떠난 것은 아니죠. 이 금을 찾아서 자신을 후원해준 어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에게 가져다 주고 싶었던 거죠. 근데 남미 쪽에 딱 또 가보니까 어떻게 해변가에 사람들이 이랬는데 손에 목에 뭐 금을 지렁지렁 달고 있더랍니다. 와, 해변가고 정말 부유한 사람들. 그래서 이 스페인어로 부유한 나라군 이라는 뜻이 부유한 땅이군.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? 코스타리카라고 하죠. 코스타는 해변, 리카가 리치의 스페인식 표기법이죠. 그게 바로 부유한 해변, 뭐 이런 뜻이 되죠. 자, 그러면 그 다른 거는 뭐 차지하고요. 자, 그 우리가 그래도 역사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금화 형태라고 하면, 자, 원래는 이 뭐 파운드나 달러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자, 근데 이 페르시아인이라고 하죠. 지금의 이란인들의 조상들이죠. 거기를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했던 다리우스 왕이라고 있는데, 그분이 어떻게
자기 이름을 따라주고 다레이스코스라는 이 금을 만들어서 진정한 형태의 금 원이제를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. 근데 뭐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금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? 파운드가 있죠. 이 파운드가 치다 때리다도 있지만 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리고 왜 파운드는 이렇게 표현될까요? 자, 잰다라는 게 뭘 잴까요? 무게를 잰다라는 말입니다. 그러면 이거 애는 뭐냐? 리버로라고 해서 이게 바로 저울이거든요. 뭔 말이냐? 최초의 이 파운드는 순금 형태로서 순금을 쪼개가지고 화폐로 썼었거든요. 그런데 이 상거래를 하면서 쓰는 통용되는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울을 딱 갖다 놓고 요 통용되는 화폐와 진짜 순금, 그 가치에 해당하는 순금을 같이 올려서 평형을 이뤄야 이게 순금이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리버로 이 저울을 나타난 요 L 여기서 나와가지고 파운드의 표시는 이렇고요. 실제로 읽을 때는 파운드가 되고 파운드가 뭔가를 잰다라는 뜻에서 나오죠. 자, 달러는 왜 또 달러는 이렇게 표시할까요? 자, 고대 로마의 이 군인들은 정확히 다 그때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. 나라 소속의 군인들에게 줬던 이 금화가 뭐냐? 솔리디티라고 있죠. 여기에서 요 표기법이 나왔고요. 자, 그럼 왜 달러냐? 뭐 다른 클립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봤던 부분인데요. 이게 달란톤이라는 이 말에서 나오는데 이 달란톤은 요즘으로 치면 전문직이라고 하죠. 사자. 이 전문직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달란톤인데 이거를 벌 수 있다 이러면 뭡니까? 이게가 굉장히 많은 돈을 뜻하죠. 그러니까 돈의 의미로 쓰이고,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탤런트, 재능이라는 말도 나오고, 그래서 이게가 유럽 쪽으로 다른데 또 로마에서 쓰던 말이 유럽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니까 달러가 되고 거기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달러가 되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우리 근본이제 골드 스탠다드 아닙니까? 자, 대표적으로 즉 세계 2차 대전 중입니다. 1944년 미국의 뉴햄퍼셔주 브레턴 우드라는 곳에서 모여서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하면은 이게 국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준 통화를 정해보자. 그래서 키 커런시라고 하는 기축 통화를 정하죠. 그게 바로 미국 달러가 됐던 거고요. 1온스에 얼마입니까? 미국 달러 35달러로 못 박죠. 그리고 미국 달러와 각 나라 돈의 그 환율을 정해서 금 1온스당 각 나라 돈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졌던 거죠. 근데 실제로 이 금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 그 돈의 거래량은 더 늘어나야 되고,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? 달러 대비 금의 양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? 1971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 1온스당 35달러 바꿔주는 이 금 태한이라고 하는데 이걸 없애버리죠. 그러면서 이제 금과의 연계고리가 끊어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환율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? 자, 주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뭔 말입니까? 이게 주식, 스탁 일이지만, 쉐어 일이지만, 여러분들 이 금과 관련해가지고 주식 용어가 딱 등장하죠? 레버리지. 이 레버리지가 뭐냐? 요 레버, 이렇게 해도 되고, 레버리지 자체도 그런 뜻이거든요. 이게 바로 지렛대입니다. 지렛대는 어떻게 합니까? 딱 받침대를 두고 지렛대를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? 위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. 그래서 이 금과 관련해가지고 상승하는 그 제품, 즉 상승할 금의 거래 가격이 상승할 시에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제품에 우리 레버리지라는 말을 쓰죠. 그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. 실제로 지렛대. 그럼 지렛대와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. 누구? 유레카 했던 분 누굽니까? 아르키메데스죠. 그분도 금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? 이 왕이 이 금 세공사에게 금을 던져주고 왕관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 왕관이 진짜 자기가 줬던 양만큼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를 밝혀보라 이러니까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? 물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고 이
부력과 밀도, 물질의 밀도를 이용해서 그 금을 순금이다 아니다를 판정했던 거죠. 그 아르키메데스가 그러면서 뛰쳐나오면서 유레카 이랬는데 이분이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하죠.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받침점만 있으면 내가 지구라도 들어 올려 보이겠다 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. 자, 그 와처리들와 이건 뭡니까? 바로 우리 호밀바테 파수꾼이라고 하죠. 이건 황금 만능주의와 연관된 아주 기가 막힌 책입니다. 뭔 말이냐? 여기에 저자가 뭡니까? J.D. 슬링어. 이분이 어떻게 거기에 그 유명한 말 머니 톡스라는 대사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? 돈이 말을 한다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돈이면 다 돼라는 말이죠. 자, 그러면 이게 뭐야? 직접적으로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머니죠. 이게 바로 황금 만능주의 또는 뭡니까? 머티리얼이라는 물질이죠. 물질주의, 황금 만능주의죠. 자, 금권 정치는 뭐겠습니까? 돈으로 통치를 합니다. 자, 우리 민주주의를 뭐라고 합니까? 디마크러시라고 하죠. D-E-M-O, 데모가 사람이고요. 크러시가 붙으면 통치한다. 그래서 사람이 통치한다. 민주주의인데, 자,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읽어보면요. 그 중에서 그리스 신화, 로마 신화에서는 지옥을 관장하는 신 누굽니까? 하데스죠. 그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누구냐? 그리스어로는 누구냐? 바로 플루토죠. 우리가 명왕성 하는 플루토. 자, 이 플루토가 땅 지하를 관장하는 신이란 말입니다.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지하, 땅 밑에 있는 거죠. 땅 밑에서 우리가 강물 자원도 캐내고 곡식도 가꿔서 땅에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땅에서는 돈이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이 플루토가 지하 세계 또는 뭐 지옥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땅이라는 의미로서 돈을 뜻하기도 하죠. 그래서 플루토 크러시 이러면은 이게 바로 금권정치입니다. 자, 그다음 이 개나리 그냥 색깔이 노래서 한번 연관 검색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. 실제로 이 개나리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퀴즈 프로그램 뭐 있습니까? 골든벨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황금종 아닙니다. 그냥 그거를 이렇게만 표현했을 뿐이지 그 골든벨 자체가 바로 개나리입니다. 자, 그 다음 도금 이러면 뭐가 있을까요? 바로 우리 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? 고개 또는 길터. 하지만 여러분들 이 길드를 조합이라고 하는 상인조합 GUILD 길드하고는 헷갈리지 마십시오. 자, 그 다음 이 동전은 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동전은 우리가 백금, 주석과 납 이런 거를 중동 이런 거를 섞어서 만드는 이 합금이죠. 여기 보면 자, 이 동전을 왜 우리는 동전 한 립이라고 할까요? 립은 잎 아닙니까? 자, 이게가 상평통보라고 하죠. 그 상평통보의 그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은 그 부집을 만듭니다. 양옆에. 근데 이 그 부집의 모양이 딱 나무 가지 모양이죠. 그래서 딱 합쳐서 그 안에 주물을 붓고 녹여서 빼면은 바로 상평통보가 만들어지는데 요 그 부집 모양이 나무 가지 모양이죠. 그래서 가지 엽자를 써서 상평통보를 또 다른 말로 엽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 엽이니까 가지 한 잎, 나뭇잎 한 잎 이렇게 하듯이 동전도 한 잎이라고 했던 거죠. 자, 그리고 이 동전은 합성해가 만들죠. 그래서 코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 코인이지 이러면 뭔가를 합성해서 만든다, 주조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또 무슨 뜻이 있느냐?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신조어라는 말도 있습니다. 자, 요거와 연관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학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 측면에서 상식 공부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?